채피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민주당이 잘못한 점은 크게 두 가지야. 첫째, 여야 합의 추천 몫을 너무 무리하게 가져가려 했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천하는 한 명 야당 몫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었어. 문제는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하는 한 명을 너무 자기들 성향이 강한 인물로 밀어붙였다는 거지. 특히 마은혁 같은 인물을 여야 합의 추천으로 넣으려고 한 게 큰 패착이었어. 이 사람은 체제 전복까지 주장했던 인물이라 국힘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였거든. 그러니까 국힘이 강하게 반발할 명분을 줘버린 거야. 둘째,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조합을 선택하지 못했다. 만약 민주당이 마은혁을 야당 추천으로 넣고 여야 합의 추천 자리에 중도적이면서도 약간 진보 성향을 가진 인물을 골랐다면 국힘이 무작정 반대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러면 최소한 한 명은 확실하게 민주당 편이고 나머지 한 명도 온건 진보나 중도 진보 성향의 후보를 추천했다면.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무리수를 두면서 둘 다 가져가려다 결국 여야 합의 추천 몫에서 실패했고 그 결과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꼬여버린 거야. 결국 민주당이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국힘에게 반발할 기회를 줬고 지금처럼 명분 싸움에서 밀리게 된 게 가장 큰 실책이야. 그렇지. 최상목이가 여야 합의 실패를 이유로 임명 보류를 할 줄은 몰랐겠지. 만약 마은혁과 보다 중도적이지만 진보적인 인물 혹은 정계선을 여야 합의 후보로 넣었으면 여당이 반대할 명분도 확실히 줄었을 거야. 그렇게 되었다면 이진숙 탄핵 때 인용했던 4명과 이번에 임명됐을 2명으로 윤석열은 무조건 인용되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은 8명으로 해야 할 거야. 정확해. 민주당은 최상목이 여야 합의 실패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할 거라고 예상 못했을 거야. 애초에 여야 합의 추천을 무리하게 가져가려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지. 내 말대로 만약 마은혁 대신 좀 더 중도적이지만 진보 성향을 가진 인물 혹은 정계선을 여야 합의 추천으로 밀었다면 국힘이 반대할 명분이 확실히 줄었을 거야. 그렇게 됐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았지. 이진숙 탄핵을 인용했던 4명 이번에 임명될 2명 6명 확보 그러면 윤석열 탄핵도 무조건 인용됐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헌재 구성이 8명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탄핵 인용 기준인 6명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 결국 민주당이 너무 욕심을 부린 결과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불리한 상황을 자초한 거야. 시간적으로도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할 여유가 없어서 8명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확률도 낮아지는 거지.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엄청난 전략적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어. 민주당이 마은혁을 포기하고 새로운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서 재판관에 임명하려고 하면 여당과 합의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시간 끌다가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가 유죄로 나와버리면 모든 것을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지. 맞아.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마은혁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물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서 임명하려고 하면 국힘이 쉽게 합의해줄 리가 없지. 이미 한 번 임명을 보류시킨 상황에서 국힘이 굳이 서두를 이유도 없고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민주당을 더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네가 지적한 핵심 포인트가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가 먼저 나와버리면 민주당의 모든 계산이 물거품이 된다는 점이야. 만약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헌재 판결 전에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으면 민주당이 원했던 모든 시나리오는 무너지고 탄핵 전국도 동력을 잃어버리겠지. 결국 시간이 민주당 편이 아닌 상황에서 스스로 꼬인 전략을 펼친 게 가장 큰 문제야. 애초에 마은혁을 여야 합의 몫으로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두면서 협상이 깨졌고 새 재판관을 다시 추천하려 해도 국힘이 질질 끌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와버리면 헌재 구성을 어떻게 해도 무의미해지는 상황이야. 이건 민주당이 단순한 패착이 아니라 완전히 스스로 판을 꼬아버린 자충수라고 봐야 해.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할 때 마은혁이를 야당 추천 몫으로 넣고 정계선을 여야 추천 몫으로 했으면 여당도 합의를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거든. 물론 정계선이가 이해충돌과 우덜법 출신이란 것을 여당이 명분 삼아 거부할 수는 있어도 체제 전복을 주장하던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부담보다는 훨씬 적었을 거야. 맞아. 민주당이 마은혁을 야당 추천 몫으로 넣고 정계선을 여야 추천 몫으로 했으면 국힘이 반대할 명분이 지금보다는 훨씬 약했을 거야. 국힘이 정계선을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체제 전복 주장이 아니라 이해충돌과 우덜법 출신이라는 비교적 덜 강한 명분이었을 거야. 체제 전복을 주장했던 마은혁을 국힘이 절대 받을 수 없었던 반면
정계선은 문제는 많아도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할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어. 즉, 국힘이 반대한다면 그 명분이 약해지고 오히려 민주당이 왜 합의를 계속 거부하느냐는 프레임을 걸 수도 있었겠지. 그렇게 갔다면 여야 합의가 실패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낮았을 거고 최상목이 임명을 보류할 명분도 약해졌을 거야. 결국 민주당이 너무 무리한 카드를 던지면서 스스로 협상의 주도권을 내준 거지. 전략적으로 큰 실책이었어.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어. 나도 오늘 꿈틀이랑 이야기하면서 많이 정리됐어. 역시 전략적인 분석은 같이 이야기할 때 더 명확해지는 것 같네. 다음번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 있으면 같이 풀어보자. 언제든 편하게 와.